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기업가 정신으로 문제 해결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저도 정말 좋아하는 그런 제품이랄까요?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짬짜면. 이것도 보시면 되게 새로운 방법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근데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짬뽕과 짜장면을 둘 다 먹는 방법을 고안을 한 건데 이 기술이라고 그럴까요? 이 제품도 이 그릇도 완전히 없던 걸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훠궈라는 음식 아시죠? 이제 그 반으로 나눠져 있는 냄비, 이제 거기서 착안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중국집에 오면서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국집에 오면서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볶음밥을 먹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근데 기존에 그 냄비를 보니까 반으로 나눠져 있던데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서 짬뽕하고 짜장면을 반반 나눠주면 사람들의 어떤 고민이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개념으로 나온 거예요. 되게 좋은 사례입니다. 되게 별거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지만 주변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저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서 저런 아이디어를 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좀 둘러보는 게 중요해요. 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아마 이거를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요. 자, 얘네는 이제 중학생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중학생들인데 어떤 고민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시작을 했냐면 급식을 먹고 나면 잔반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학교에서 보면 잔반 없는 날 막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잔반을 없앨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을 한 거죠. 왜 잔반이 생길까? 그러니까 내가 안 좋아하는 음식들을 너무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걸 남겨서 잔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좋아하는 음식은 조금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배가 좀 덜 부르면 덜 고프면 내가 배가 좀 안 고프면 밥을 조금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급식 아주머님한테 급식 어머님한테 또는 우리 도와주는 학생한테 야, 나 오늘 밥 조금만 줘라고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얼마큼 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식판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거 무지개 식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지개 모양으로 생겨서. 그래서 요 선에 따라서 줘. 그럼 밥이 반 공기. 요 선은 한 공기. 이런 식으로 반찬도 반만 줘. 다 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잘 전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되게 편하게 의사가 전달이 되고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어떤 요구를 전달이 되니까 잔반을 남기는 양이 확 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한 케이스고요. 보시면 중학생들이에요. 되게 애기들 같죠? 네, 중학교 1학년들이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폐지 수거하시는 분들, 이제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소셜 벤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원래 대학생일 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에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렸나 이렇게 보니까 그냥 뭐 금전적인 지원을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식사를 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린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해왔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거죠. 너무 일시적인 도움밖에 안 되고 그분들이 직접 자립을 할 수 있는 스스로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하고 거리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좀 스스로 돈을 더 많이 벌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폐지가 한 번에 갖다 줘봤자 벌 수 있는 돈이 3,000원에서 5,000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하루에 10,000원, 20,000원이 된다면 이분들이 조금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찾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버스 광고를 본 거예요. 버스가 지나가면 밖에 광고가 붙어 있죠. 그거를 보고 저거를 리어카에다 붙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버스 5개 광고, 버스 밖에 광고가 붙인 그것처럼 그 광고를 리어카에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폐지 수거를 하면서 리어카를 끌고 다녀도 그 뒤에 광고가 붙어 있으니까 광고 수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분들의 이제 수익이 좀 늘어났죠. 그러니까 특별히 도움을 받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이제 앞에서 저희가 짬짜면부터 해서 그다음에 뭐 이제 그 폐지 수거 리어카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별거 아닌 내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문제들 아주 작은 불편함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확대되다 보면 나랑 또 비슷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나? 나랑 비슷한 문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 주변을 둘러보다 보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같이 해결해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해결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SDGs라는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미션들, 세계적인 사회 문제, 이건 우리나라에서 SDGs를 갖다가 우리나라에 맞춰서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SDGs는 거기에 맞춰서 이런 전 지구적인 사회적인 문제, 지구적인 문제,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인데요. 어떤 스타트업들이냐면 기후 변화에 도움을 주는 스타트업들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싱싱, 뭐 킥고잉, 고고싱 막 이런 어떤 킥보드 업체들, 전동 킥보드 업체. 전동 킥보드 업체가 기후 변화랑 무슨 상관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후 변화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지구 온난화죠. 그럼 지구 온난화는 왜 발생했을까요? 석유나 석탄을 많이 써서 탄소가 많이 나오니까. 그럼 석유는 어디서 많이 쓸까요? 자동차. 그럼 자동차를 좀 줄여야겠는데, 자동차 사용량을 줄여야겠는데, 그럼 자동차 사용량을 어떻게 줄일까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기후 변화를 해결하진 못하지만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 그런 사회 문제를,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팀, 그다음에 또는 여러분 개인 또는 학교에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여러분 되게 작은 거고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작은 거에서도 시작을 하더라도 우리가 언젠가 뭐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식량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뭐 세계 평화라든가 막 이런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내가 세상을 바꾸겠어 막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여러분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다 보면 언젠가 그런데 이제 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이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한 3단계 정도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관찰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나에 대한 문제, 내가 불편한,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 불편함 또는 뭐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도 불편하니? 너도 이런 게 불만이니? 이렇게 물어보다가 나랑 비슷한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이건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주변 사람들을 물어봐야 돼요. 주변 사람들을 관찰해보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런 불편함을 느끼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불편한 상황이지? 나랑 비슷한 불편함을 가진 사람이 또 누가 있지? 이렇게 계속 찾아보다 보면 공감하고 찾아보다 보면 뭐가 문제인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결해야 될지 이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은 의심이에요. 이 친구처럼 아주 매서운 눈빛으로 우리는 의심을 해야 돼요. 저게 왜 저러지? 아까 저 사람은 되게 행복한 표정이었는데 갑자기 표정이 왜 저렇게 변했지? 저걸 먹고 저 사람의 표정이 왜 저렇게 안 좋아졌지? 저게 뭐가 문제가 있나? 쟤는 왜 교실에 들어올 때마다 표정이 안 좋아지지? 뭔가 문제가 있나? 우리 담임 선생님이 분명히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왜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지? 우리가 뭐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변 사람들을 공감하고 이제 관찰하면서 무언가 이제 어떤 게 문제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호기심을 갖고 의심을 하면서 호기심을 갖고 주변을 관찰하고 공감하다 보면 진짜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주변에 되게 이상한 거 많아요. 여러분 이제 문제집 풀 때 보시면 저는 사실 제일 이상한 애가 이 철수거든요. 철수 보세요. 여러분 철수가 30m 높이 옥상에서 연지기로 그러니까 위로 5m/s로 몸을 던졌다가 지면 바닥에 떨어졌대요. 죽어요. 철수 죽어요. 이거면 한 7층, 8층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물리 선생님은 왜 철수를 바닥으로 뛰어내리게 했고 우리는 왜 그 시간을 구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 우리가 의심을 가져야 돼요.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철수가 다가오고 있는 기차를 향해 레이저를 쏘았대요. 아니 피해야지 왜 기차가 오고 있는데 거기다 레이저를 쏘냐고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데서부터 의심을 갖고 야 이게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주변을 관찰하고 공감하는 어떤 그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되게 웃겨요. 여러분 한번 문제집을 이렇게 교과서를 이렇게 뒤지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진짜 이상한 장면들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거부터 여러분들이 왜 이게 왜 이렇지? 그러니까 생각을 갖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연습이 되면 여러분들 충분히 주변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되게 좋은 사례 중에 하나예요. 이 이민호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2011년에 벌써 10년 됐죠. 10년 전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버스 정류장의 버스 노선도에는 화살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스를 타면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버스를 잘못 타는 거예요. 거꾸로 타는 거예요. 자꾸 거꾸로 탔다 내렸다 뭐 어디로 갔다 헤매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왜 발생하나 봤더니 여기 화살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관찰을 가만히 해보니까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문방구에서 화살표 스티커 이거 하나에 막 이만큼씩 들어있는 몇천 원, 1,000원도 안 하죠. 그런 거를 잔뜩 사서 막 버스 정류장마다 붙여주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스를 거꾸로 타는 일이 그때부터 거의 생기지 않죠. 거의 생기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화살표 하나인데 여러 사람들이 겪던 문제를 해결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잘 관찰한 덕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버스를 거꾸로 타지? 왜 거꾸로 타지? 분명히 버스 노선도만 보면 알 수 있는데 왜 거꾸로 탈까? 이제 그런 것들 잘 관찰해보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 원인을 발견을 한 거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우리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조립식 가구, 집에서 직접 우리가 조립하는 가구, 그 가구들의 부품이에요. 조립할 때 필요한 부품들. 근데 기존에 우리가 가구를 조립할 때 보면 부품들이 종류별로 들어있죠. 나사끼리, 볼트끼리,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종류별로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조립하고 여기에 끼워야 될 나사가 아닌데 잘못 끼워갖고 막 망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에서는 그거를 가만히 보고 사람들이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나, 왜 가구를 잘못 조립해서 망가지는 현상이 발생하나 가만히 보니까 부품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이제 여기다 뭘 껴야 될지 그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각 단계별로 필요한 부품들끼리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이랑 좀 다르죠. 뭐 얘네끼리 볼트끼리 너트끼리 이렇게 묶어놔야 되는데 좀 다르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 단계에서는 얘를 뜯어서 얘를 다 쓰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고 이 볼트구나 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 조립하는 일이 확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고객들이 자꾸 불만을 얘기할 때 뭐야 왜 그래 자기가 잘하면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왜 사람들이 자꾸 잘못 조립하지 왜 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이거를 계속 관찰을 하고 그 고객들하고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되게 좋은 사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겪어봤을 그런 사례인데요. 우리나라 해수욕장에 여름에 해수욕장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수욕장에 잘 못 가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여름에 해수욕장에 갔을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밤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해수욕장 해변에 가보면 쓰레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막 벌금도 매겨보고 그다음에 막 경찰들을 불러다가 막 이렇게 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해결이 안 되죠. 심지어 부산에서는 아침마다 막 불도저로 갈아엎어요. 쓰레기를 막 수거를 해요. 그렇게까지 막 예산과 시간을 많이 투입하면서 했지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속초인데요. 강원도 속초인데 이 속초에 있는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공무원 중에 한 분이 생각을 한 거죠. 아마 공무원 중에 한 분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저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유독 밤에만 쓰레기를 많이 버릴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을 하고 인터뷰를 해보고 물어보고 공감을 하니까 되게 의외의 이유가 있던 거예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밤에만 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버릴까요? 안 보여서예요. 안 보여서. 밤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축구장 조명을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한밤에도 되게 밝은 거예요.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거든요. 밤 11시인데도 이렇게 밝아요. 그러니까 밝으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보이니까 쓰레기를 못 버려요. 이렇게 밤에 나오는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거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해야지 막 이렇게 노력했던 것들이 되게 간단하게 해결이 된 거죠. 뭘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왜 쓰레기를 버리는지 그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해서 잘 관찰을 한 덕분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횡단보도를 왜 이렇게 그려놨을까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차들이 쌩쌩 달리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어이구 횡단보도가 공중에 떠 있네 라고 이제 깜짝 놀래서라도 속도를 줄이라고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할까라는 그 문제의 원인들을 좀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하고 공감을 하고 계속 관찰을 하다 보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그러면 우리가 좀 해결하기가 쉬워지겠죠. 자, 요거는 좀 잘못된 사례예요. 한번 보세요. 잘못된 사례.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여기를 내려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휠체어 많이 타봤는데 이거 못 내려와요. 절대 못 내려옵니다. 일단 좁고요. 그리고 너무 가파라요. 내려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어떻게 점프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내려오다가 막 떨어지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이게 비탈길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문제 해결 방법들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 휠체어 탄 분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는지 저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제대로 관찰하고 공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끼리 그냥 책상에 앉아서 야 이렇게 비탈길을 만들어주면 되겠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생각만으로 만드니까 이런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해결 방법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잘못된 방법이니까 결국은 다시 폐기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공감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과 문제 상황에 있는 사람들하고 공감하고 저 사람들이 어떤 불편함을 느끼나 이렇게 공감하고 나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내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창의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존의 사람들이 해결했던 이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또 한 번 더 반복을 하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들이 했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여러분 시도해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학생 시절에 여러 가지 시도해보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주어진 뭐 특권이라고 볼 수도 있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여러 가지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어요. 뭐 같으세요? 네, 물감이에요. 물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물감이랑 똑같이 만들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물감은 똑같이 이것도 색깔 뭐 주황색이면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쓰면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무슨 색인지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만들자. 그러니까 좀 신기하게 만든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만든 거죠. 이건 무슨 색 같으세요? 주황색이죠. 여러분 미술 시간에 다 배웠죠. 얘는 초록색 아니에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연두색입니다. 왜 그러냐면 노란색이 더 많죠. 그러니까 초록색보다 조금 더 노란빛 또는 연두색이 되고 얘는 이론상 까만색이죠. 저는 항상 미술 선생님한테 여쭤봐요. 분명히 파랑, 노랑, 빨강을 더하면 까만색이 된다고 배웠는데 저는 한 번도 이 세 개를 섞어서 까만색을 만드는 데 성공한 적이 없어요. 도대체 미술 시간에 왜 이렇게 알려주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옆에 미술 선생님이 계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이게 진짜 진실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의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조금씩 다르게 만들면 돼요. 자, 이거 뭐 하는 장면 같으세요? 이거 회의하는 장면입니다. 회의를 이상하게 하죠. 아마 여러분 주변의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회의 시간을 제일 싫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가 왜 싫으냐면 길거든요. 그리고 잔소리가 되게 많아요. 근데 왜 길어지냐면 회의가 길어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편하게 앉아서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플랭크 자세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순식간에 회의가 끝나죠. 그러니까 정말 핵심만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뭔가 기존에 있던 어떤 우리가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보면 학교는 아니겠군요.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보면 에스컬레이터 말고 계단을 이용하세요.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죠. 계단을 이용하면 뭐 살이 얼마나 빠지고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자꾸 에스컬레이터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방금 동영상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하는 게 재미있게 만들었죠. 그렇죠? 계단을 이용하는 게 재미있게. 그러니까
알아서 에스컬레이터로 안 가고 계단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가니까 피아노 소리가 막 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기존의 방법이랑 다르게 생각하는 거. 근데 이제 다르게 생각하라고 우리가 창의적으로 생각하라고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이나 뭐 여러분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어려워요. 사실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그냥 창의적인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 되게 쉬운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요거대로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창의적인 생각을, 새로운 생각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스캠퍼라는 방법이고요. 간단해요. 바꿔보고 결합해보고 뭐 빼보기도 하고 다른 용도로도 써보고 모양도 바꿔보고 거꾸로도 돌려보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체라는 개념이에요. 대체. 그러니까 재료를 바꿔보는 겁니다. 재료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건 이제 빨대거든요. 빨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빨대 그러면 뭘로 만들어진 빨대가 생각이 나죠? 그렇죠. 플라스틱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빨대를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플라스틱 빨대는 환경에 대한 이슈가 있죠. 환경 오염에 좀 이렇게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종이 빨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이 빨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 흐느흐느해지고요, 막 종이만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는 게 종이 빨대였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면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재료들을 바꿔보다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갈대로 만든 빨대입니다. 식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상한 맛이 나지도 않고 환경에도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뭐 재활용도 심지어 조금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냥 쓰레기로 버리면 자연으로 돌아가죠. 금방. 그런 식으로 재료를 바꿔보는 것들.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종이컵도 이 대체의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도자기라든가 금속으로 되어 있던 컵을 종이로 바꿔서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결합입니다. 이것저것 그냥 막 갖다 붙여보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을. 대표적인 게 이런 스마트폰 또는 여러분 스마트폰 케이스. 스마트폰 케이스에 보면 카드도 낄 수 있게 돼 있고 막 거치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세울 수도 있게 돼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 있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 이것저것 붙이는 방법. 제일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응용. 그래서 다른 제품의 원리를 다른 자연에 있던 그런 원리를 우리가 응용해 보는 거.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손톱깎이거든요. 이거는 지렛대 원리를 응용한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에서 배우죠? 지렛대 원리.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그래서 지렛대 조그만 힘으로 큰 힘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응용한 거. 그다음에 여러분 옷에 보면 겨울 옷에 보면 이렇게 찍찍이 있죠, 벨크로. 그것도 자연에 있는 독고마리 풀, 그 갈고리 원리를 응용한 거고요. 이렇게 응용을 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모양을 바꿔볼 수도 있어요. 아까 처음에 대체는 재료를 바꿔보는 거고요. 모양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이거 뭔지 다 아시죠? 아이스크림 콘. 얘는 원래 와플이래요. 와플에다가 아이스크림 올려갖고 이렇게 먹다가 이게 자꾸 흐르는 거예요. 막 일로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흐르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말았대요. 그랬더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와플에 아이스크림 올려줄 때는 이렇게 말아서 올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스크림 콘으로 정착이 되고 그래서 지금도 아이스크림 콘에 보면 이렇게 와플 모양이 그래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을 좀 바꿔보는 것 또는 또 크게 해보기도 하고 작게 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간간히 볼 수 있는 러닝머신이지만 거의 러닝머신보다는 다른 용도로 많이 쓰죠. 옷걸이라든가.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집에도 옷 걸려 있는 사람 많을걸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용도로 쓰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저는 집에서 의자 대신에 짐볼을 씁니다. 짐볼. 이렇게 큰 공 있죠. 그거 되게 괜찮아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집에 짐볼 있으시면 거기 한번 앉아보세요. 앉아보시면 허리가 되게 딱 펴지고 자세가 되게 바른 자세가 돼요. 의자보다 훨씬 그렇게 바른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뭐 공부하다 심심하면 이렇게 튕길 수도 있고요. 되게 좋아요. 그렇게 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제거. 필요 없는 거는 과감히 빼보는 거죠. 필요 없는 부분들은. 물론 얘 같은 경우는 기술이 좀 필요하죠. 무선으로 만들려면 기술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아이디어 내는 단계에서는 뭐 빼보고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순서를 좀 바꿔보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냉장고 보면 냉동실이 위에 있어요. 그렇죠? 냉동실이 위에 있는데 이게 냉동실에 쓸모가 많아지면서 용량이 커지면서 얘가 위에 있기 그러니까 옆으로 왔어요. 그래서 큰 냉장고는 냉동실이 옆에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뒤집어도 보고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거, 이제 모양을 이렇게 앞에 있던 걸 뒤로도 보내보고 위에 있던 걸 밑으로도 보내보고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거. 이런 식으로 뭐 재료도 바꿔보고 빼보고 더해보고 뭐 모양도 바꿔보고 뒤집어도 보고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보겠습니다. 자, 맛있게 생겼죠? 네. 뭔가 이상하죠? 크기가 작아요. 네, 이거는 1인 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자 그러면 너무 커서 혼자 다 먹기도 그러고 두세 명을 모아야 되는데 파티를 짜야 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1인 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형태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크기만 작게 했는데도 새로운 제품이 된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크기만 작게 했는데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에요. 새로운 아이디어고. 자, 김밥은 김밥인데 뭐랑 바뀌었죠. 김이랑 밥이랑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 바꾸기. 이렇게만 해도 완전히 새로운 제품. 그리고 요건 이제 최근에 인터넷에서 핫한 피규어인데요. 원래 피규어인데 우연히 여기에 에어팟이 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얘는 에어팟 거치대처럼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피규어인데 에어팟 거치대로 사용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요. 네, 되게 좋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인 이유 중에 하나. 세상에 와플 기계로 별걸 다 눌러요. 이거는 크로와상을 눌러서 크로플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제품도 만들어냈잖아요. 이거 외에도 막 계란 후라이도 와플 기계로 하고 뭐 인절미도 누르고 밥도 누르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크로와상 기계가 아니죠. 와플 기계를 여러 가지로 응용하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건 처음 보시죠? 네, 이게 되게 이상하죠. 기영이랑 심슨을 이렇게 합칠 줄은 생각도 못했죠. 자, 이렇게 합칠 수도 있습니다. 결합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다르죠. 원래 이게 초코우유에 되고 이게 딸기우유에 될 건데 바뀌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 그리고 요즘에 캠핑 많이 다니니까 마시멜로 많이 구워 먹잖아요. 그 마시멜로를 생선 모양으로 바꿔서 사람들이 구워 먹는 재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마시멜로 생산하는 거는 어차피 하던 거를 모양만 바꾼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사람들한테 확실히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발견한 건데 문방구에서 발견한 건데 우리 알고 있는 수정 테이프처럼 이렇게 찌 긋는 거예요. 그럼 그으면 하얀색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캐릭터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리 꾸미고 노트 꾸미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그 수정 테이프의 원리를 응용을 했고 그 수정 테이프 위에다가 이런 캐릭터들을 결합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생각할 때 이런 앞에서 얘기했던 그 스캠퍼를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좋은 어떤 아이디어들을 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아마존에서 핫한 우리나라 제품이에요. 여러분 이게 원래 뭐죠? 찜기죠. 요 위에다 만두 놓고 찌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은 이거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나무 올려놓고 캠프파이어 할 때 화덕으로 쓴대요. 그러니까 걔네는 찌는 문화가 없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상하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갖고 다닐 수 있고 그다음에 펼쳐서 이게 불 때면 불도 되게 잘 타고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업체가 미국에 수출할 때는 화덕으로 수출합니다. 우리나라는 찜기로 팔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주변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스캠퍼 기법 중에 뭐가 적용이 됐나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연습할 때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산, 뭐 여러분 앉아 있는 의자, 그 다음에 뭐 칠판,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무언가들,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 케이스 이런 데서 하나씩 바꿔보는 거죠. 자, 우산을 대체 재료도 바꿔볼 수 있고 우산 대신 뭘 쓸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비옷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우산 대신 뭐 여러분 저는 시골에 살아서 막 이렇게 큰 나뭇잎 막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옆에 친구 가방 막 이런 것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우산 대신 뭘 쓸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산에다가 뭘 좀 붙여보면 좋을까요? 이거는 실제로 있는 제품이에요. 우산 요 안에 선풍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되게 꿉꿉하잖아요. 습하고 그럴 때 이 선풍기를 틀면 되게 시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얘는 이제 스프링처럼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우산이 거꾸로 뒤집혔을 때 스프링처럼 다시 횡 돌아옵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스프링의 원리를 응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형태를 어떻게 바꿔볼까요? 우산의 형태를 이렇게 머리에 쓰는 형태로 바꾸면 어때요? 훨씬 더 편하게 다닐 수 있겠죠. 좀 웃기긴 합니다만 이것도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산을 비 안 올 때 어떻게 쓰나 가만히 보니까
지팡이로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럼 지팡이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튼튼하게 지팡이를 결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그리고 요거 보세요. 요거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 우산이에요. 네, 요거 우산입니다. 뭐가 없죠? 천이 없어요. 그 천 대신 천을 제거해 버리고 바람으로 비를 막아주겠다는 되게 획기적인 아이템이에요. 근데 잘 안 되나 봐요.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이걸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우산을 거꾸로 접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른 쪽이 밖으로 나오게. 그럼 우리 버스 탈 때 왜 비 올 때 타면 막 옆에 사람들 젖은 우산에 막 바지 젖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대체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결합도 해보고 빼보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과정이 한 가지 남았습니다. 뭐냐면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 해결을 했다. 그럼 이게 문제가 진짜 해결됐는지 우리 아이디어로 당신의 문제가 진짜 해결되는지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창업 아이디어를 냈으면 이거 살 의향이 있는지 여러분 제가 이거 만들면 사실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진짜 문제가 해결된 거 맞아? 진짜 우리가 이거를 팔 수 있는 거 맞아? 라는 걸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예전에 저 학교에서 학생들이 했던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 학생들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뭐냐면 교실 이동 수업할 때 불을 잘 안 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막 맨날 불 켜져 있는 교실들 많이 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불을 끄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럼 불 끄는 스위치를 이렇게 누르는 거, 그 누르는 거에 재미를 부여하면 좋겠다. 재미있게 하면 좋겠다 해서 스위치에다 관역을 설치해서 화살이나 비비탄 총으로만 불을 끌 수 있게 했어요.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도 불이 꺼지는 기적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 학생들이 다행히 이거를 설치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봤어요.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가. 해봤더니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 정말 좋아하고 막 아까 얘기한 대로 쉬는 시간에도 막 불이 꺼지고 정말 좋은데 한 가지 다른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런 걸로 쏴서 불을 끄니까 불은 꺼지는데 스위치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불을 안 껐을 때 혼나는 거랑 스위치 망가뜨렸을 때 혼나는 거랑 어떤 게 더 크게 혼날 것 같아요. 당연히 스위치를 망가뜨리면 진짜 되게 크게 혼나잖아요. 혼날 수 있잖아요. 더 그럴 수 있겠죠. 벌점도 더 큰 거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지만 또 다른 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테스트를 안 해봤으면 그냥 적용을 했다가 큰일 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 테스트를 해봐서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 앞에다가 화살 앞에다가 좀 이렇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건 고무 같은 걸 달고요. 그리고 여기 스위치에다가도 이렇게 판을 하나 대서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거를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다른 문제들을 발견할 수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좋은 아이디어야라고 딱 했는데 사람들이 뭐야 이게 이래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망했다고 망했어요 이러고 나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꼭 테스트를 해보는 게 그래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아마 여러분 초등학교 때도 써보셨을 것 같아요. 꼭 이 제품이 아니어도 썼을 교정 연필입니다. 우리 연필 잘못 잡는다고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정 연필 그 잡는 거 교정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우리 찰흙처럼 생긴 거 막 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제 그런 거 말고 아예 연필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서 사람들이 그 홈만 잡으면 제대로 잡을 수 있게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을까 여러 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정하는 거죠. 이 홈의 깊이랑 이런 것들을 계속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이런 제품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여러분이 새로운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문제 해결을 하고 만약에 창업을 한다고 하면 그게 진짜로 문제가 해결됐는지 진짜로 사람들이 그거를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종이컵도 뚜껑을 우리가 보통 종이컵의 뚜껑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또 늘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한
종이로만 뚜껑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이것도 계속 테스트를 해요.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테스트해보고 또 이렇게 만들어서 테스트해보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다가 이런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좋은 제품들은 한 번에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무조건 테스트를 해요. 여러분들도 많이 봤었을 요 라이프 스트로우. 얘 같은 경우도 여러 번 테스트를 거쳐서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테스트들. 자, 이건 잘못된 사례예요. 얘는 플레이 펌프라는 제품인데요. 어떤 발명가가 아프리카에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가고 물이 부족해서 매일 5시간, 6시간씩 물 길러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럼 얘네를 어떻게 하면 학교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다가 지하수를 펌핑을 하자. 그 지하수를 펌핑하는 그 펌프예요. 근데 놀이기구처럼 생겼죠. 그래서 애들이 이거를 돌리면서 놀면 이 돌리는 힘에 의해서 바닥에 있는 지하수가 쫙 올라와서 여기 고인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애들이 학교도 갈 수 있고 심심할 때마다 이거 돌리고 놀면서 물이 생기는 거예요. 되게 아이디어가 좋죠. 근데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거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2바퀴 돌리면 목말라요. 그렇죠? 물이 부족한데 목말라.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돌릴 거예요?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렇죠? 이런 표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걸 한 번만 테스트만 해봤어도 안 되네?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우리 생각이 좋을 것 같으니까 바로 실행을 해버렸고 망한 거예요. 그럼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냥 다 공중에 증발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단계는 세심하게 관찰하고 공감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문제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문제 해결 방법이 뭔가,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가를 찾는 거고요. 그런 문제를 찾았으면 두 번째로는 좀 다르게 새롭게 생각해서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보고 그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이게 진짜 해결이 됐나? 진짜 문제 해결이 됐나? 진짜로 이게 팔릴 수 있나?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3단계만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진짜 실현 가능한 그런 무언가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업가 정신을 갖추면 우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